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이슈, 바로 연일 뉴스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숨막히는 군사적 배치 상황입니다. 표면적인 뉴스 보도를 넘어서 이 복잡한 지정학적 체스판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죠. 자, 오늘 짚어볼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양측의 침묵과 보복 경고부터 그 이면의 시간 싸움, 호르무즈 해협 위기, 얽히고 설킨 국제관계, 그리고 절대 좁혀지지 않는 핵 문제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죠. 침묵과 보복의 경고입니다. 당장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두 나라 아예 서로 다른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들이 던진 14개 항의 종전 제안에 대해 당장이라도 답이 오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반응 완전 무응답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철저히 침묵하면서 뒤로는 엄청난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어요.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거죠.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가 내놓는 경고, 수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유조선이나 상선이 조금이라도 공격받는다? 그럼 우리는 미군 기지에 직접 보복하겠다. 와, 이건 협상하자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인 겁니다. 다음 포인트, 이장 줄다리기와 시간 싸움입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궁금해지죠? 이란은 도대체 왜 평화 제안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걸까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진짜 흥미롭습니다. 이란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당장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여기서 무조건 뭔가 그럴싸한 외교적 성과, 그러니까 양해 각서라도 가져와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게다가 9월, 11월엔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죠. 시간이 촉박한 건 미국이라는 걸 아니까 이란이 이걸 엄청난 협상 카드로 쥐고 흔드는 겁니다. 결국 이 판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명분입니다. 양국 리더들 모두 자기네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겼다 라고 떵떵거릴 수 있는 그 체면을 살려줄 출구 전략이 미치도록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이란은 그동안 제재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하고, 미국은 애초에 이 판을 벌인 이유를 증명해야 하니까요. 서로 명분 찾느라 피를 말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치열한 명분 싸움이 실제로 어디서 폭발하고 있느냐? 세 번째, 바로 이 모든 대치의 화약고인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입니다. 58. 여러분, 이 숫자가 뭘까요? 네, 바로 미군이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돌려세운 이란 상선의 숫자입니다. 무려 58척을 강제로 회항시켰고 4척은 아예 무력화시켰어요. 그야말로 숨통을 조이는 아주 살벌한 해상 봉쇄가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으름장 놓는 수준이 아닙니다.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유조선 2척이 실제로 미군 전투기한테 공격을 받았어요.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던 한국 선박 나무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선원 24명이 대피하는 아찔한 사건까지 있었죠. 지금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데 그만큼 이 지역 전체가 위험천만한 살얼음판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지리적 조건이 어떻게 무서운 무기로 돌변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국제법상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는 그 나라가 바다부터 해저까지 완벽한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로 인정받습니다. 바로 그 12해리 영해를 무기 삼아서 이란이 엄청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바다 밑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해저 통신 케이블들이 지나가는데 이란이 여기 우리 영해니까 통행료 내라, 안 내면 케이블 다 끊어버린다, 이렇게 위협하고 나선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단순히 배 통행을 막는 걸 넘어서 당장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전 세계 통신망 전체의 목줄을 쥐고 흔들겠다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를 볼모로 잡은 셈이죠. 네 번째, 얽혀버린 국제관계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경제와 통신망이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다른 강대국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서방 국가들이 똘똘 뭉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미국의 굳건한 동맹인 영국과 프랑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을 딱 잘라 거절했어요. 아예 독자적으로 군함을 파견해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번 충돌에 미국의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본 거고요. 게다가 미국이 이스라엘이랑만 쿵짝을 맞춰서 일방적으로 작전을 해버리니까 이 전통적 동맹국들 자존심에 완전 스크래치가 난 겁니다. 우린 우리 길 가랜다 하고 선을 그어버린 거죠. 이 체스판 진짜 묘하게 돌아갑니다. 미국이 고립된 상태로 이스라엘과 함께 암문, 그러니까
해상을 꽉 막고 최대 압박을 가하는 동안 러시아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주 조용히 카스피해라는 내륙 바다를 일종의 뒷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란한테 은밀하게 군수물자란 상업물자를 퍼나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앞에서 목을 조르는데 러시아가 뒤에서 이란이 버틸 수 있는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고 있는 격입니다. 마지막 5번째, 좁혀지지 않는 핵 문제입니다. 결국 이 모든 요란한 움직임과 쌉바 싸움은 절대 안 풀리는 딱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양측의 진짜 속내를 볼까요? 미국은 처음엔 이란 정권을 아예 교체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게 맘처럼 안 되니까 이제는 자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군사행동까지 한 이유가 있다를 증명하기 위해 핵 문제에서 어마어마한 양보를 받아내야만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란 강경파들한텐 핵이란 건 뭘까요? 단순한 무기 정도가 아닙니다. 헌법적 가치와도 같은 절대로 굽힐 수 없는 국가 주권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평행선도 이런 평행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숨막히는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도 최근 보도를 보면 살짝 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핵물질 반출을 두고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긴 하지만 이란이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조금 열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신호가 잡혔어요. 빠르면 다음 주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평화 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꽉 막힌 상황에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의 움직임을 쫙 분석해 드렸는데요. 지금 양쪽 다 먼저 꼬리를 내린 것처럼 보이는 걸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완벽한 명분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이죠. 과연 이 치킨 게임에서 누가 먼저 눈을 질끈 감고 한 발 물러서게 될까요? 이 아슬아슬한 대치의 끝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며 다음 해설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